오늘장을 미리 투자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또 인사드리네요.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밤사이 뉴욕 증시는 휴장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거래량은 여전히 한산했고요. 그리고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FOMC 의사록은 여전히 좀 매파적인 기조를 보여줬는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내 증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곽영훈 대표가 보고 있는 4종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하면서 조금 더 이슈가 있고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참 많이도 올랐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종합 상사의 성장성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무역을 넘어서 사업을 또 확장하고 있죠. 광물이라든가 곡물 사업권의 확보, 이런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 시장은 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의 그 원료 사업 진출 기대감이 있죠. 더불어서 사내에 많은 일을 또 하고 있는 또 회사로서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응급제 생산 지원 또 이렇게 성장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지원을 통해서 성장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성우하이텍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섹터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화신의 주가도 대단히 좋은 편인데요. 화신에 대비해서 매출 규모도 무려 2배나 이렇게 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인도, 유럽, 멕시코, 러시아 등의 동반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 의존도가 중국보다는 인도와 멕시코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성우하이텍을 다른 종목보다 더 좋게 보는 이유는 멕시코 법인의 자산이요 시가총액의 90%에 육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주목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화신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이제 30% 이상 미국 향을 가지고 있고 인도 향이 한 20%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멕시코 법인 자산의 규모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 종목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지금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주가 많이 올랐잖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건 바로 글로벌 인프라 관련된 종목입니다.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HD 현대 인프라 코어입니다. 예, 그래서 HD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잘 알려주고 있는 그 이벤트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죠. 그래서 1,200조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 이외에도 사실상 경기 자체가 좀 부진한 속에서 건설 경기가 좀 호황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한 4가지 팩터로 그 어떤 상승 요인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북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측면에서 인프라법 관련이고요. 그리고 또 신재생 인프라, 캐터필러 뭐 이런 쪽에 주목하면서 리쇼어링, 그 IRA법과 관련이 있고요. 또 주택 건설도 상당히 또 미국 쪽에서 서프라이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건축 허가라든가 완공보다는 착공 건수가 더 많은 상태고 상당히 좀 주택은 뭐 살아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주목이 되고 최근에 또 안전 규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이런 쪽에 보면은 지금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물의 어떤 유지 보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건설 경기 쪽이 즉 글로벌 인프라 쪽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실적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참 많이 올랐다.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DX입니다.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의 내부적인 시스템을 스마트 팩토리죠.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 포스코 그룹의 IT 서비스라든가 전기, 계측, 제어, 이 엔지니어링을 전담하는 통합 시스템 통합 기업이에요. SI 기업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SI 기업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LX 세미콘도 있고 포스코 DX도 있고 그리고 또 효성 ITX, 롯데 정보통신, 뭐 삼성 SDS, 현대 오토웨버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최근에 가장 그룹사 측면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어딜까요? 그건 바로 포스코 그룹입니다. 그러면은 이 포스코 그룹의 어떤 성장성에서 그죠? 많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바로 포스코 DX예요. 따라서 주가 많이 올랐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포스코 DX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역시 실적도 2분기 서프라이즈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종목 정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눌릴 때마다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좋은 성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군에서 또 섹터별로 종목을 잘 고민해 주셨는데 일단 종합상사에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성호 하이텍 그리고 또 우리 스마트 팩토리에선 포스코 DX와 더불어서 건설기계 쪽에서는 HT 현대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 오늘장 주목하고 계신 네 종목 바로 들어보죠. 네, 일단 저하고 종목이 많이 겹치셔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반가우시겠어요? 겹치는 종목은 굉장히 좀 유심해서 보셔야 된다고 맞아요. 꼭 말씀드리고 네네. 싶고요. 보는 결이 다 대부분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SKC인데요. 역시나 2차 전지랑 반도체, 친환경 이런 신소재 사업에다가 6조 가까이 투자 계획을 밝혔거든요. 2027년까지. 그래서 원래 이 회사가 자회사 SK 넥실리스를 통해 동방만 했다면 이제는 이제 음극재까지 실리콘 음극재 인조 흑연이랑 리튬 메탈까지 진출하겠다는 거는 2차 전지 밸류체인 다각화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C도 좀 특징적인 게 이따 말씀드릴 종목이랑 또 연관되는 게 이 생분해 플라스틱 이쪽에도 추가 투자를 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매출 한 8조, 2027년까지 매출 11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니플러스인데요. 애니플러스는 국내 일본 애니메이션 유통 2위, 그러니까 애니맥스를 인수하면서 압도적으로 점유율 측면에서 1등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유통하고 상품 주력 콘텐츠인데요. 이 관련돼서 올해는 매출단에서 한 1,100억대까지 영업이익 단에서는 200억 넘는 그래서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애니메이션 관련돼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연평균 시장은 20% 이상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동영상 OTT 플랫폼 업체 라프텔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애니플러스 앞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올인데요. 헬스케어 쪽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비올은 이제 원천 기술, 그러니까 소위 말한 고주파 RF 에너지를 통한 이 마이크로 니들 방식인데 이 마이크로 니들 방식이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죠. 인모드도 이 마이크로 니들 방식에 대한 그 투자나 이런 적용을 확대하면서 이 마이크로 니들 방식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올의 스칼렛 S하고 실펌 X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북미와 이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계속 해외 지역으로 캐파를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북미 포함해서 중국향 매출까지 본격화되면서 해외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굉장히 커질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왔고 연간으로도 좋은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LX 인터내셔널인데요. LX 인터내셔널이 작년에 굉장히 주가가 가팔랐다가 계속 빠진 이유는 역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석탄 가격 약세랑 물류 운임 하락입니다. 근데 물류 운임 하락은 지금 뭐 여기서 크게 더 빠지진 않고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정상화 국면에 있고요. 석탄 가격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강산 오히려 증산하면서 석탄 가격 하락도 지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악재로 꼽혔던 두 가지 요인이 지금 해소 국면에 있다.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해소 국면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6.3%가 납니다. 엄청난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어서 배당주로서도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김지훈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오늘장 네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곽영훈 대표님이 네 종목 제시해 주셨던 가운데 그 안에서 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원픽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그 대표님 종목을 쭉 한번 들어보니까 오늘 첫 네. 시간인데
저하고 진짜 비슷하신 것 같아요. 결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실적을 좋게 보시고 아무래도 시장이 주도적이고 중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트렌디한 종목들을 보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과연 또 갈 수 있을까? 공매도 잔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과연 증가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만약 쉬게 된다면 이거는 매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뭐 시가총액이 한 3조에서 4조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2030년까지 시가총액을 23조까지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거의 뭐 한 8조 전후 정도가 되거든요. 그 이후로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글로벌리하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워렌 버핏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년간의 살아남을 기업으로 해서 뽑은 게 종합상사 종목입니다. 일본의 뭐 미쓰비시 상사라든가 미쓰이 물산이라든가 그리고 이토추 상사, 그 미루베니 상사, 스미토모 상사 이런 쪽에 워렌 버핏이 투자했고 올해 상승률도 대단합니다. 그런 효과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종합상사 종목들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감히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 올라간다. 왜 올라가냐 이렇게 판단해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토불입니다. 내 나라의 내 동목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 최근에 인프라 로봇이 또 필요하고 원자재 전쟁입니다. 그래서 광물의 어떤 민족화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의 무기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공급망이 재편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 공급망 하면은 당연히 종합상사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LX 인터내셔널도 가장 못 올랐어요.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보셔야 되고요. 저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내부적인 변화가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최근에 상당히 좀 기존의 뭐 철강 1, 2본부, 식량 소재 관리본부에서 친환경적이고 식량 바이오 쪽으로 해서 새로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성장을 구도를 잡았고요. 특히나도 눈에 띄는 부분은 2030년까지 풍력 사업 발전량을 현재 대비해서 30배 이상인 2기가와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정말 23조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만약에 일부 좀 매수를 하셨는데 빠지게 되는 경우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조금 시간 갭을 두고 모아간다면은 그날이 곧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가 제가 65,000원 말씀드렸고 손절가를 제가 38,0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목표가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치 않고요. 하단을 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스크 관리니까. 그래서 하단을 더 강조드리면서 38,000원 말씀드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손절가가 더 중요하다는 포인트도 두 분이 결을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단 뭐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의 잔량이 남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좀 외국인의 기관이 수급이 계속돼서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원픽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탑픽주도 결이 비슷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종합상사 쪽인가요? 네.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하고. 그래서 저는 LX 인터내셔널을 갖고 왔는데요. 아까 뭐 배당주 관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위 말하는 가장 조금 주력인 게 역시나 그 석탄 광석 외에도 이 인도네시아가 원래 석탄의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약 2,100만 톤, 세계 매장량 22%의 글로벌 1위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석탄 광산 말고 지금 이 LX 인터내셔널이 또 역시 주력으로 하는 건 역시 2차 전지 핵심 니켈 광산입니다. 그래서 니켈 광산하고 재련소를 직접 인수해가지고 생산 운영권을 확보하고 광물 채공 가공 쪽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니켈 그 가공, 재련, 그다음에 이 전구체 생산 비중이 계속적으로 IRA 영향에 따라 확대됨에 따라 이 부분은 계속 부가가치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니켈의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모두 보유한 이 지금 LX 인터내셔널이 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탄 가격, 아까 말씀드린 물류 가격 계속적으로 빠졌는데 지금 좀 하향 안정화돼서 상승 추세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유연탄 가격은 지속적인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LG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이 배터리 관련돼서 LX 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화이코발트가 그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국영 기업이랑 지금 배터리 투자 관련된 대규모 이 밸류체인을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혀 지금 기대감에 반영돼 있지 않고 이 니켈 채굴 재련소 이거 관련돼서는 LX 인터내셔널이 가장 앞단에서 좀 그 배터리 밸류체인의 좀 수혜 기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그 물류 관련된 부분 외에도 SKC랑 조금 결을 같이 하는데 앞으로 좀 뜰 거라고 보는 이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2024년도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저도 지금 손절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손절가는 한 3만 원이 깨지면 좀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에서 한 4% 정도 조정이 나온 가격이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또 두 분이 주목하고 계시는 원픽 종목 결이 비슷합니다. 일단 김지훈 대표님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우리 곽경훈 대표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봤습니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그리고 주식투자연구소 곽경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